우리 집주인은 중국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이제 중국인 집주인이 뭐 현실화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중국 국적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 세입자고 이제 중국인이 집주인인 뭐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어가지고 실제로 이게 뭐 어떤 뭐 경계감을 뭐 가져야 되는 뭐 수준인가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 주택 매수세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 매수 우위 지수인데 22년, 23년도 낮았지만은 지금 뭐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한 10년 내 최저 수준의 이 매수 지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집을 사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욕이 좀 높지는 않은데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뭐 주택을 이제 꾸준히 뭐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이 85,358명의 이제 외국인들이 집을 샀는데 이 87,223호.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1주택자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주택자를 하기는 뭐 쉽진 않으니까 1주택을 하는 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한 9만 채 정도 되는 집의 이제 소유자가 이제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2020년 기준으로 총 주택 수가 한 1,850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비율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한 0.5% 정도. 그러니까 아직 그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택을 뭐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걱정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뭐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외국인들도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는 거예요. 뭐 이거 어찌 보면 뭐 당연하겠죠. 이제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울 수도권에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지방이나 이런 데보다는 수도권으로 오는데 이 외국인들도 보면 한 73% 정도가 수도권에 집을 사고요. 이제 경기에 제일 많이 사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도 많이 사고 인천도 삽니다. 그래서 한 73%가 외국인이 수도권에 집을 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외국인 주택 소유 비율을 보면은 한 0.75%까지는 올라갑니다. 외국인 소유가 뭐 한 6만 호, 6만 4천 호 정도 되겠죠. 아까 73%가 수도권이니까. 그리고 이제 수도권 그 제가 주택 수를 세보니까 한 850만 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0.75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전년 대비 외국인 주택 구입자 증가 비율이 한 4.4%. 그러니까 이제 한 5%씩 그렇게 매년 주택 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한 2024년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6, 7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1%를 돌파합니다. 한마디로 수도권 내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외국인 집주인을 만나는 거는 이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100채 중에 한 채는 이제 외국인께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외국인이라고 사실 뭉뚱그려서 말하기가 어려운 게 이 외국 국적들이 다 다르니까 보면은 이제 한국 주택 소유자 국적의 이제 탑 3를 뽑아보면 이제 중국, 미국, 캐나다 이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한 절반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뭐 이런 식인데 대만.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좀 이제 구분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중국 국적의 사람들과 미국, 캐나다 국적의 사람들은 약간 좀 다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국적에서 이제 해외로 이제 이민을 가면서 이제 국적을 바꾸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해외로 이민을 가는 분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2021년이니까 이제 코로나까지의 어떤 그런 시기인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면 가장 많이 뭐 이민 가는 게 이제 미국 아니면 캐나다. 이건 뭐 약간 상식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30% 가까운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우리나라에 집을 산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은 한국 국적이었던 분들이 그냥 국적만 바뀌고 사실상 한국인들이 이거 집을 산다라고 봐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 캐나다인들은 실제로 한 강남 3구 위주로 많이 산다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원래 한국 사람들이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좀 이민을 가다 보니까 이제 국적을 바꾼 다음에 한국에도 집을 하나 사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뭐 서류상 외국인이지 뭐 한국인들이 사는 거라고 보면은 뭐 조금 뭐 거부감이 좀 낮을 수는 있는데 중국인들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중국인들을 보면은 이제 2010년부터 2022년 그러니까 한 12년 사이에 서울의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구로, 영등포, 뭐 금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남부권에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한 2,000명이 채 안 되던 구로구가 지금 한 2만 3천 명 정도 그 사이에 좀 더 늘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서남부 쪽에 많이들 이제 사시는데 이제 좀 북쪽에도 약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쪽, 이 광진구랑 송파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도 가면은 뭐 사실상 이제 차이나타운 같아 보이는 어떤 상권들도 좀 생겨나고요. 송파구 쪽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면 그쪽으로 많이 모이지만 또 다른 곳들도 이제 정착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으면 이쪽으로도 인구가 유입이 되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곳에 터를 잡는 게 편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우리도 이민을 가면 코리아타운부터 이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산이 좀 늘어나죠. 그 이제 사회에 또 적응도 하고 돈도 벌고 하면서 그 옆으로 이제 차근차근 지역이 넓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소유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거주자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뭐 단기 거주하는 분도 있고 뭐 장기로 거주하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꼭 집을 안 사더라도 뭐 세입자로 근로자로 일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외국인 상주 인구를 보면은 이제 15세 이상인데 이 보면은 2022년 대비 2023년이 한 23% 정도 늘어납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중국계, 한국계 중국 그러니까 이제 조선족이나 뭐 이제 중국인들보다 예전에 이제 베트남도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그 외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사람들 많이 들어왔고 이제는 좀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인 거죠. 이분들도 대부분 한 60% 정도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한 90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어떤 분들이 막 질문을 올리는데 특히 이제 경매를 하는 분들은 이제 뭐 안산이라든지 뭐 인천의 빌라 같은 거 낙찰받으려고 이제 조사하다 보면은 임차인 이름이 막 그 몽골 이름이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중국인 이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임차인들이 이제 외국인인 경우들. 그럼 이거 뭐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월세를 뭐 낼지 안 낼지 뭐 안 내고 만약에 진짜 본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좀 요즘 부쩍 늘긴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 경기권으로 모여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게 서울에만 사실 165만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자리냐? 아무래도 이제 이민을 온다는 거는 그 나라에서는 뭐 고학력자거나 아니면 뭐 경력이 좋은 분들도 대부분 이민 1세대 아니면 뭐 이렇게 외국에서 이제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약간 좀 단순 노무직이나 뭐 서비스직, 뭐 판매직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그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 한 165만 개, 그러니까 경기까지 합치면은 상당한 일자리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한국인들이 좀 싫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울 경기 쪽에 이제 털을 잡으면서 일을 하면서 뭔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아직 외국인이 소수의 입장인 거는 뭐 사실이에요. 그래봐야 인구 대비해서 뭐 많지는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뭐 걱정하는 거는 이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거를 좀 우려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약간은 뭐 조용하긴 한데 한때 막 이민청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자체들은 이민청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많이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뭐 인천도 그렇고요. 뭐 안산도 이제 대표적으로 좀 이민자들이 좀 많은 곳이고 그리고 이제 뭐 충청도라든지 뭐 경북 뭐 지방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들이 이민청이 하나 생기니까 이걸 우리가 유치해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받자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민청이 조만간 이슈가 될 것이다. 지금은 총선이 있기 때문에 뭐 이민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뒷전으로 좀 밀려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인구의 어떤 고령화라든지 인구 감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민 정책이 이제 총선 이후에 이슈가 되면서 이런 얘기들도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뭐 어린아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사실 이 어떤 지방에 있거나 아니면 좀 군단이나 뭐 읍단이 뭐 이런 면 이런 데 가면은 요즘에 이제 다문화 아이들 어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등학생도 그렇고 뭐 중고등학생들도 보면 정말 다문화 국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뭐 우리나라는 이제 뭐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농촌이나 공단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도 외국인 없이는 사실상 뭐 이제 가동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농촌도 보면은 이제는 한국인들이 뭐 다 떠나고 뭐 노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뭐 공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외국 근로자들이 없으면은 사실상 지금 경제 활동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뭐 그러면 농촌이나 뭐 지방 공단만 그런 거냐? 아닙니다. 지금 이제 서울이나 어떤 이런 그 대도시에 있는 서비스직들도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이르면 7월부터 식당에서 필리핀 이모도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조선족, 이제 중국계 한국인들이 식당에서 많이들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인플레, 임금도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족들도 이제 일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 더 그 인건비가 싼 좀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
우리나라 쪽에서 인력을 좀 수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비자를 좀 열어준다고 합니다. 지금 그만큼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서울 대도시권에서도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 오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장단기 체류자가 한 5%가 넘어가면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고 말을 한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2023년에 거의 뭐 4점 후반대 거의 5%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올해 2024년에 도달을 하겠죠. 그럼 이제 5%가 넘어가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뭐 사실상 공식적인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단일 민족의 개념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다. 제가 방금 말했던 이 단일 민족이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뭐 저도 그랬고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은 뭐 훨씬 더 강하게 교육을 받았던 그런 건데 이게 빠르게 사실 뭐 어릴 때 기준으로 해서 한 20-30년 만에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어떤 그런 다인종 다민족 국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5,000년 단일 민족이라고 이제 교육을 우리가 꾸준히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구가 뭐 아무리 못해도 지금 인구의 한 80%는 넘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굽니까? 이거 지금 제가 이름 안 적어놔도 다들 안단 말이지.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안다고. 우리 단군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이 단군 할아버지의 이 자손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한민족이 뭔가 지금 더 이상 이제 한민족으로 부르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게 중국 동포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한국인들은 떠난다. 그래가지고 아까 서남부 쪽에 이제 조선족, 뭐 어떤 중국계 한국인들 아니면 뭐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은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국 아이들이 이제 별로 없는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중국 아이가 이제 하나가 전학이 오면은 한국 아이들 둘이 떠나더라. 옆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수의 민족이라 그러면은 뭐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살겠지만 어느 순간 이제 소수 민족으로 바뀌면서 여기 있는 것보다는 다른 동네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탈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다수였던 게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당연했던 건데 이게 지금 특정 지역들에서는 소수 민족으로 바뀌는 지역들이 이제 계속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초등학생 아이들만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뭐 대학가 쪽에서도 지금 중국식 상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서울 안에 있는 학교들인데도 보면 이제 중국 유학생들도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인 전용으로 장사를 해도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한글을 쓴다거나 메뉴판을 뭐 한글을 같이 써가지고 뭐 한국인들 손님을 받느니 차라리 그냥 중국인 전용, 중국 유학생 전용 그런 식당들도 생기고 상권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거나 좀 뭔가 좀 이렇게 깊이 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다고 말을 하는 걸 텐데 이런 집단과 같이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죠. 우리는 뭐 일제시대 때는 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어쨌든 우리는 이제 다 비슷한 사고방식과 어떤 체계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어떤 이런 분쟁이나 다툼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외국들은 이제 특히 이제 어떤 그 이민이나 타 국가 인구가 이제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과 이제 소수 민족이 이제 따로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한민족이라고 부르니까 우리 이제 한국 민족이죠. 원래 기존에 있던 한민족들이 사는 지역들과 타 민족이 사는 지역들이 이제 구분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해봤죠. 사실상 생각을 못 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뭐 한강뷰 뭐 그다음에 뭐 역세권 뭐 대단지 뭐 이런 얘기처럼 이 동네는 어떤 민족이 많이 사느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나 뭐 이런 집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은 못했지만 조만간 일어날 일입니다. 뭐 유럽은 지금 더 심각하죠. 그래가지고 뭐 이민자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좋은 점도 있겠죠.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또 그렇게 다 보니까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시끌시끌한데 프랑스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약간 좀 규제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뭐 취업을 하거나 거주하거나 유학하는 것들이 좀 너무 문턱이 낮았었는데 이걸 좀 벽을 좀 세우는 거죠. 그만큼 지금 너무 빠르게 들어오고 소수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정치력을 형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의견을 게시할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좀 벽을
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항상 뭐 이런 기사도 들리고 뭐 보는데 뭐 항상 뭐 시위하고 뭐 싸우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은 또 민족 간 갈등 때문에 세계적으로 막 전쟁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직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못 하고 있다. 왜냐? 지금 고령화도 사실 해결도 못 하고 있고 저출산에 대해서도 신경 쓴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뭐 해결책도 지금 제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런 것 다음이죠. 어찌 보면 이 민족 갈등에 대해서 과연 지금 정부나 정치권에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자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고 있을까? 그냥 이민이 들어오나 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훨씬 더 심각한 갈등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사는 현실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뭐 숫자 노름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어떤 생활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그런 생활 방식이나 어떤 문화까지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개방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당장은 일어나고 있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이제 인구 자체가 뭐 적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게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이제 5%가 아니라 뭐 10%, 뭐 15%, 뭐 이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은 어떤 특정 지역, 특정 구 뭐 이런 데서는 아예 이제 외국인들이 오히려 뭐 정치적으로 그 선거에서 뭐 이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날 텐데 이게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마 몇 년 뒤 뭐 빠르면 뭐 203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영향을 주면서 앞으로 이제 한민족이 살고 있던 대한민국은 이제 있고 이제 다문화 다인종의 한국이 이제 펼쳐진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거를 잘 대응하고 그 문제를 최소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